네, 반장들 반가워요.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9월 2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요. 바로 조금 전 귀국했죠. 네, 3시 반에 삼지연 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의 공군 2호기가 정말 조금 전입니다. 5시 41분에 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비행기를 네. 내리는 문 대통령 표정 상당히 밝았습니다. 밝아 보였죠. 네. 근데 문 대통령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유엔 총회 때문에 그렇죠. 뉴욕에 가는 거죠. 네. 너무 과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바로 쉬면 좋을 텐데 네. 아직 향후 행선지는 아하. 발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뭐 혹시나 국민들에게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네. 기회가 또 있을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건 좀 지켜봅시다. 최 반장,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지만요. 오늘 남북 정상이 백두산 등정한 거 있잖아요. 네.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 아닙니까? 뭐 특별한 수식어를 쓰지 않더라도 백두산 하면 그 자체로 뭐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노소년 백두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노래도. 네. 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네. 뭐 기념사진도 찍고 네. 거기서 이제 뭐 대화를 나눴던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특히 뭐 판문점 회담 당시 뭐 도보다리 회담이 있었다면 그것의 버금가는 네. 그것보다 더 뭐 큰 의미를 지니는 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원래 노래 잘해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체별을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조금 전 서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공항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을 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서울 공항을 출발하면 과연 청와대로 바로 갈지 아니면은 프레스센터가 있는 동대문의 디자인 플라자로 갈지 아니면은 제3의 장소로 갈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고요. 바로 왼쪽에 나가고 있는 장면은 조금 전에 이제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입니다. 조금 신반장도 이제 표정이 밝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밝은 표정으로 이제 그 전용기 트랩을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부겸 장관도 보이고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보이고 장하성 정책실장의 얼굴도 보이네요. 네, 이 청와대 인사들이 문 대통령의 공군 2호기가 도착하기 전부터 저렇게 서울공항에 도열을 해서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 5시 41분에 정확하게 착륙을 해서 5시 46분에 비행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 참모진들과 인사를 하면서 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시다시피 그 문 대통령 내외의 표정이 상당히 밝았고 네. 그 문 대통령 내외가 그 비행기 트랩을 내려올 때 참모진들이 박수로 또 이렇게 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원래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할 때 많이 웃어가지고 또 화제가 됐는데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도 또 환하게 웃네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 그 아까 오른쪽에 나간 영상을 봤을 때는 아직 공항을 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행선지가 이제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서울로 성남공항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환송 행사를 이제 접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지연 공항에서요. 화동들의 지금은 모습이 보이네요. 그 막 타기 전이 아니라요. 삼지연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마중을 받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동들이 저렇게 또 삼지연 공항에 도착한다고 환영하는 그러니까 백두산 가기 등정하기 위해서 전의 그렇습니다. 영상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영상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오후 이제 삼지연 공항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저게 이제 오전의 모습인지 오후의 모습인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저건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속보 상황을 정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백두산 등정을 마치고 삼지연 공항을 출발해서 조금 전에 그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디론가 출발을 할 걸로 알려졌는데 행선지가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고요. 확실한 거는 저희 정치부의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선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혹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정확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삼지연 공항에 저희가 모습도 좀 보고 있는데 저 바로 이후에 이제 백두산에 올라갔잖아요. 백두산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그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뭐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백두산 정상 그러니까 2,750m죠, 최 반장.
원래는 이제 2,744m라고 배웠었는데 되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2,749m 거의 50m 가깝게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제 시대에 재가지고 저희는 이제 2,744m로 네. 그동안 이제 보통 이거 얘기를 해왔는데 북한하고 중국 쪽에서는 2,750m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굳게 이제 맞잡았고요. 지금 이제 삼지연 공항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저기서도 이제 주민들의 뭐 열렬한 환영을 받았네요. 네, 삼지연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도 그 육해 공군의 의장대 사열을 받았고요. 또 삼지연 인근의 주민 1,000여 명이 나와서 저렇게 또 환영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까 오전까지만 해도 이 의장대 사열을 받고 이 주민들이 환영을 받는 사진만 들어왔었는데 이 조금 전에 이렇게 영상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 그림은 지금 처음 네, 공개되는. 처음 네, 지금 막 바로 들어온 막 영상이죠. 영상입니다. 지금 막 들어온 문재인 영상이고 대통령이 타고 온 공군 2호기를 같이 함께 타고 온 취재진이 보내온 영상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백두산에 이제 두 정상이 같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설주 여사는 삼지연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미리 와 거죠. 있었죠. 그렇죠. 미리 와 있었던 네. 거고요. 네,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날 그 연도에 늘어선 평양 시민의 모습도 봤잖아요. 네, 문재인 삼지연- 대통령이 삼지연 공항에 도착한 게 8시 20분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는 더 일찍 공항에 도착을 해서 영접을 했고 또 저렇게 시민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환영을 한 모습입니다. 평양 시민들 반응보다 더 그러니까요. 뜨거운 아니 것 평양 같은데요. 시민들 반응은 저희가 이제 카퍼레이드로 또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잠깐 내려서 차를 갈아탔지만 대부분 저희가 이제 카퍼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평양 시민들의 반응을 많이 받고요. 물론 이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시민들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영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주민들하고 일일이 다 북한 그 주민들하고 악수를 하고 손을 맞잡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순안공항에서도 그 평양 시민들과 악수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 게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삼지연 공항에서도 이 주민들과 모두 이렇게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눈 뒤에 또 한 번 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오늘 삼지연 공항 이제 환영식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방금 들어온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백두산에 등정을 했고 이제 오늘 백두산 관련 영상이 잠시 후에 이제 송출될 예정입니다. 정말 그 백두산에 이제 두 정상이 함께 올라서 어떤 표정을 지었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또 어떤 분위기가 연출됐는지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백두산으로 가는 그 길에는 저렇게 SUV 차량을 타고 이동했던 네.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벤츠 지금 전용 차량을 타고 갔었는데 네. 저쪽에서는 SUV를 타고 갔네요. 네. 자, 지금 이제 삼지연 공항의 모습, 방금 들어온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백두산 관련 영상이 뭐 들어오기를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이제 곧 들어오겠죠. 지금 들어오는 저 고려항공 저 장면은 혹시 경제인 뭐 이런 그 같이 갔던 수행단. 방북단, 네. 수행단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저기서 이제 1호기를 타고 귀국하는 이 전의 모습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저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제 고려항공이 저기 뭐예요? 그 삼지연 공항에 가서 도착한 장면인지 아니면은 그럴 수도 다시 있겠어요. 평양에 돌아온 예. 장면인지는 지금 저 화면만 봐서는 저희가 지금 네. 정확하게 예단하기 어렵고요. 하여간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영상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백두산 얘기를 간단히만 좀 해볼게요. 그 혹시 뭐 사진이 준비돼 있으면은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바로 저 사진입니다. 이제 오늘 백두산 정상, 아까 얘기했던 그 장군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굳게 맞잡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정상에 올랐다는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지금 이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잠깐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서울 공항을 출발해서 동대문에 설치된 메인 프레스 센터로 방문한다는 그런 그 소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프레스 센터에 도착하면은 대국민 보고 형식의 어떤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고요. 그러면은 그 서울 공항에서 그 DDP, 보통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부르는 DDP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걸려요, 고반장? 원래 한 일반 차량으로는 지금 퇴근 시간이니까요. 감안하면 사실 40-50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대통령의 차량은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로 신호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또 차단도 하고 미리 제어를 하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25분 사이 정도면 오지 않을까, 도착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 회의 막 시작했을 때는 차량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지만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그 서울 공항을 출발해서 동대문 프레스 센터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반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교통 통제가 되면은 30분 이내, 뭐 빠르면 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6시 14분이니까 아마 6시 30분 내외로 문재인 대통령이 DDP에 도착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DDP에서 대국민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 취재진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양 반장, 지금 DDP의 취재진들이 얼마나 모여 있죠? 지금 일단 그 내외신 기자들을 모두 합치면 한 3천여 명 정도가 3천여 명. 상주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계속 국내외 타전을 했던 거거든요. 정확히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국내 내신 기자는 한 2,300여 명, 외신 기자는 한 500여 명, 뭐 이래서 뭐 도합 뭐 한 2,900에서 3,000명 정도의 취재진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열띤 그동안 2박 3일 동안 열띤 취재 경쟁을 보여줬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DDP 도착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얘기를 좀 하고요. 또 백두산 영상도 잠시 후에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 어떤 쪽의 소식이 먼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속보로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아까 그 사진 얘기하다가 저희가 넘어갔잖아요. 그 사진을 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정말 상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저 사진을 이제 꼽고 싶습니다. 오늘 그 다른 사진들도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진이 이제 함께 들어왔는데 아직 영상은 들어오지 않았지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플라스틱 생수병에 천지의 물을 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은요. 김정숙 여사 또 뒤에 이설주 여사가 이제 그 혹시 뭐 빠지지 않게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만, 네, 김정숙 여사가 이제 한라산의 물도 떠왔다고 하고요.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 시각 서울 공항의 모습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출발을 하는 장면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수행단이 출발하는 장면인지는 뭐 정확치 않습니다만. 예, 지금 예, 대통령이 대통령이 탔습니다. 탔습니까? 네. 차량이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 막 출발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6시 16분이니까 한 20분에서 뭐 길게 잡으면 한 30분 정도 잡으면은 이제 6시 한 36분, 35분 내외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DDP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어서 이게 이제 동부간선도로로 해서 아마 올림픽대로를 거쳐서 이게 동호대교 또는 뭐 한남대교 쪽으로 해서 아마 남산을 넘어갈 것 같은데. 아, 그 길이 보통 가는 예, 길입니까? 보통 이제 그 길로 많이. 뭐 청담대교를 넘어가는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은 있죠. 그때 이제 네. 상황에 따라서 아마 네. 교통 상황을 볼 것 같긴 한데요. 네. 퇴근 시간이라 조금 시간은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아무튼 뭐 DDP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요. 자, 백두산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지금 영상이 하나 나갈 텐데요. 네,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영상은 그 JTBC 제휴사인 TV아사히가 오늘 오전에 헬기를 타고 중국 국경지대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대통령 일행이 장군봉에 올라갔다가 아까 사진을 봤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천지로 내려갔습니다. 천지에 내려갔다가 아마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일단 보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천지에서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저 멀리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풍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감별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일행들은 이번에 이제 수행단, 이제 특별 수행단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지금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음 일정을 소화를 했고요. 그 백두산 저희 취재진이 찍은 백두산 영상이 이제 곧 들어올 텐데 그 백두산 영상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백두산 방문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죠. 뭐 소설로 치면은 그동안에 이제 복선이 많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오랫동안 고대에 왔고 또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 간의 대화가 잘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 그 백두산 등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백두산 등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간단히 좀 영상을 보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 약속을 해답을 하는 것.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백두산 방문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상 구성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삼지연 공항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양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갈 때 전용기 공군 1호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서울로 돌아올 때는 2호기를 타고 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들렀던 이 삼지연 공항이 활주로 길이가 3.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공항이라고 하네요. 이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보잉 747-400기종인데 이건 상당히 큰 대형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기의 이착륙에 이 삼지연 공항이 좀 부적합하다 해서 이 2호기는 보잉 737기종인데 상당히 좀 크기가 작다는 거죠. 이게 전두환 씨 그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5년도에 도입을 한 비행기인데 기체가 작고 또 항속 거리도 짧아서 사실상 국내에서 이동할 때만 이렇게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탑승 가능 인원도 4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규모가 작은 이런 삼지연 공항 같은 데는 이런 공군 2호기가 제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할 때 이 공군 2호기를 탔다는 거죠. 네, 그럼 2호기가 이번에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네요. 톡톡히 한 셈이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다른 수행원들은 이제 별도의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천지의 모습인데 저게 아마 오늘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맞죠? 예, 지금 네. 들어오고 있는 거 지금 같습니다. 이제 영상이 막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고요. 아, 정말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야, 진짜 어제 최 반장이 그랬잖아요. 백두산이 네. 좀 농담 삼아는 예, 얘기긴 예. 하지만 천지를 제대로 보려면 100번 올라야지 2번 볼 수 있는 게 천지다라고 해서 백두산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오늘 같은 날 보면 안개나 구름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천지가 말끔하게 저렇게 보이는 것도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산악인들은 보통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바로 그런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이. 자, 백두산 영상이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백두산 얘기를 먼저 합시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니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제 백두산으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좀 저희가 이제 공군 2호기 얘기를 좀 하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아까 이제 삼지연 공항에 이제 미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설주 여사가 나와 있는 그런 장면도 봤고요. 신 반장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백두산 얘기를요. 이 문 대통령 내외를 태운 공군 2호기가 이 7시 27분에 순안공항을 출발해서 8시 20분쯤에 삼지연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공항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 백두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이 백두산 장군봉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그곳에서 저렇게 먼저 이 천지를 한번 이렇게 멀찌감치서 둘러보면서 좀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천지에 가기 위해서 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이 백두산 간격을 오가는 간이역인 향도역에 들릅니다. 간이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 향도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북한에서는 케이블카를 sak도 열차라고 불러서 이 역 명칭이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케이블카를 두 정상 내외가 마주보고 타서 이 드디어
천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천지에 도착을 한 시간이 오전 10시 20분쯤이고요. 문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백두산을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해서 오르겠다고 다짐을 했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이 금방 올 것 같더니 멀어져서 영 못 오르나 했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저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길 기대한다. 관광시대가 오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영상은 오늘 오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백두산 등정을 했고요. 취재진이 직접 촬영한 백두산 영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영상은 지금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영상이고요. 아마 지금은 저희가 이제 케이블카를 보고 있지만 잠시 후에 이제 두 정상의 모습도 아마 그 화면에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 영상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 그림을 자 봐가면서 좀 얘기를 이어가죠. 예, 뭐 백두산을 오르는 길에 이설주 여사가 또 뭐 백두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백두산에 전설이 많다. 용이 살다가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99명의 선녀가 물이 너무 맑아서 목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두 분께서 오셔서 이제는 또 다른 전설이 생겼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행원들도 화답을 했는데 김영춘 해수부 장관 서울 답방을 오시면 한라산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한라산은 그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마디 거들었는데 자,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헬기 착륙장, 해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병대 일개 연대를 시켜서 그 헬기 패드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송영무 장관은 이제 교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내일 네, 뭐 정경도 국방장관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내일 이취임식이 네. 있는 거죠. 근데 전달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만들 수는 있는 겁니까? 뭐 어쨌든 뭐 만든다고 약속을 장관이 했으니까요. 얘기를 근데 한 거니까 뭐 아예 자연 불가능한 경관을 또 해칠 수 있고 또 그런 지적도 있고. 근데 백두산에 올랐기 때문에 한라산에 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장군봉까지 갈 계획이었고 어제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고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천지까지 가는 거는 날씨가 허락해야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정말 천지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행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천지에 오른 뒤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천지에 내려가시겠습니까? 라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고요. 또 이 다음에 문 대통령도 웃으면서 천지가 나무라지만 않는다면 손이라도 담궈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김 위원장은 중국 쪽에서는 천지를 못 내려가고 우리는 내려갈 수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곧장 문 대통령 내와 함께 천지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이 김정숙 여사와 문 대통령은 천지의 물을 이 병에 담기도 했는데요. 아까 저희가 그 사진으로 봤던 바로 그 장면이죠. 그 장면입니다. 특히 이 김 여사는 미리 가지고 온 한라산 물을 천지에 부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페트병에 이제 천지물을 담고 있는 장면이고요. 지금 사진은 이제 김정숙 여사가 역시 이제 그 페트병에 천지의 물을 담는 건데 한라산의 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김정숙 여사는요. 한라산에 직접 뭐 백록담 물은 아니었고요. 이제 한라산을 취수원으로 쓰고 있는 생수에서 나오는 물을 담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 물을 이제 반을 버리고 나머지 반을 이제 천지의 물로 바꿔서 이제 담아서 이제 가지고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지난번 그 4월 27일 이제 판문점 회담 때 그 한라산 흙하고요, 또 백두산 흙이 쓰였잖아요. 이번에 이제 백두산에서 그 천지의 물과 한라산의 물이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하나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어때요? 그 김정숙 여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그 물을 이제 한라산 쪽에서 이제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천지의 손과 물을 미리 담궈 보겠다 이런 얘기도 미리 했다면서요? 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요, 김정숙 여사는 이 제주도 물을 미리 채워왔고 천지로 내려간 뒤에 일부를 뿌리고 그 천지물을 담아 합수할 생각으로 또 다른 병을 가지고 왔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백두산 천지 방문이 일정이 확정이 된 건 아니었지만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하고 북한에 간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군봉에 올라서 천지를 바라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내외 그리고 수행원들은 저마다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아까는 이제 천지의 모습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천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군봉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는 거죠. 네, 장군봉은 이제 백두산 최고봉으로 그렇죠. 이제 알려진 그 장군봉이고요. 거기서 천지를 보려면 천지는 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는 천지에서 거죠. 케이블카를 타고 더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다 검은색 옷을 입어서 잘 눈에 띄진 않는데 김정숙 여사가 혼자 그렇죠. 흰색 점퍼를 네. 입었잖아요. 그래서 네. 눈에 가장 저렇게 잘 지금 이제 띄는 것 보입니다. 같네요. 아마 천지에 가서 손과 발을 이제 담궈보고 있는 그런 장면. 또 아까 저희가 사진으로 봤던 페트병에 물을 담그는 아마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도 뭐 설명을 했지만 중국 측에서도 북한 백두산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천지까지는 내려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군요. 네, 천지에 갈 수 있는 길은. 일단 뭐 제가 직접 중국을 통해서 천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 쪽에서는 천지를 내려갈 수 없어서 북한을 되게 부러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렇게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천지까지 가서 뭐 손을 담그고 물을 저렇게 뜬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경이 어디냐 이렇게도 질문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백두산에는 사계절이 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리설주 여사가 뭐 7, 8월이 제일 좋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요. 네, 지금 백두산 같은 경우는 워낙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뭐 평균 기온 자체가 영하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10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광객들이 그 백두산을 오른다고 했을 때 보통 6월에서 9월 정도를 가장 최적기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9월 뭐 중순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올라갔을 때 그렇게 뭐 기온이 낮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기가 어딘가요? 정확하게 지금 어느 장소인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저게 만약 그 천지를 다 온 이후라면 아마 마지막 그럼 오찬을 초대소, 했을 삼지연 초대소의 초대소일 모습이겠네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백두산 등정을 마치고 또 천지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찬을 하러 갔잖아요. 거기가 이제 삼지연 초대소고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영상이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영상인데 아마 삼지연 초대소인 것으로 아마 잠정 추정이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도 코트를 벗었네요. 좀 이렇게 저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아까 천지로 갈 때는 코트를 입었죠. 네, 새로. 그렇죠. 날씨가 삼지연 상당히 추웠다는 얘기를 공항에서부터 코트를 들었어요.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편한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고요. 네, 정말 경치가 좋네요. 네, 오늘 날씨도 좋고요. 예. 아주 좋습니다. 풍광이 아주 좋고 시야가 일단 멀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삼지연 초대소라고 하는 공간이 김정은 위원장의 별장입니다. 백두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별장이 두 곳이 있는데 이 천지 쪽에서 내려와서 삼지연 호수 근처에 백두산 초대소가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 삼지연 초대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소가 두 개가 있는 거군요. 네, 아까 백두산 그- 초대소, 삼지연 초대소. 그렇습니다. 뒤에 이렇게 물가가 보였는데 아마 그게 삼지연 호수를 말하는 것 같고요. 이 초대소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부들이 주로 찾는데 왜냐하면 이곳이 좀 어쨌든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신반장 잠깐만요. 지금 네. 이제 그 장면을 보니까 물론 뒤에 취재진은 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둘이서 이제 산책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잡혔잖아요. 근데 이번 일정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사실 이제 4.27 정상회담 때 저희가 가장 또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장면이 도보다리 회담이잖아요. 그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단둘이서 대화를 했고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물론 나중에 저희가 뭐 부분적으로 추정은 했습니다만 하여튼 뭐 입모양을 갖고 추정을 했죠. 나중에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하지만 지금 이번 정상회담 일정을 보면은 그 두 정상이 따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 때도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삼지연 초대소에서 이제 두 정상이 산책을 하는 저 모습이 아마 두 정상이 따로 밀담을 나누는 뭐 유일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서 천지로 내려갈 때도 그 케이블카 장면을 보니까는 그 내외가 탔더라고요. 같이 있었죠. 그렇죠. 4명이 탔기 때문에 아마 그 두 정상만의 대화는 삼지연 초대소가 유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기시감이 있는 딱 장면 아닙니까? 그러네요. 완벽히 포개지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일정을 만든 것도 도보다리 회담을 약간 좀 연상시키기 위한 그러네요. 그런 복선도 좀 깔려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그 백두산 주변에 초대소가 둘이 있고 백두산 초대소하고 삼지연 초대소가 있는데 삼지연 공항에는 백두산 초대소가 가깝대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혹시 그 백두산 초대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삼지연 공항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 삼지연 초대소로 간 것은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에 대한 그 애착, 대단한 애착을 보였잖아요. 뭔가 큰 정치적 결단을 할 때는 꼭 삼지연에서 그렇죠. 그런 뭐 했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좋은 내용이든 뭐 예, 나쁜 예, 내용이든 예, 예, 예. 아마 삼지연을 찾았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왔죠. 네, 아마 지금 오찬 장면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삼지연 초대소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오찬을 하기 전에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 두 정상이 식사를 많이 하네요. 몇 번입니까? 3일간 총 4끼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 오찬까지 3일간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함께 식사를 한 거는 3일간 총 4번입니다. 원래 어제 저녁에도요.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갔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는 안 올 거다라고 예상들을 했는데 왔죠. 깜짝 좀 늦게. 등장을 했죠. 깜짝 등장했죠. 예. 네.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백두산 정상에 오른 이제 그 정상의 모습도 봤지만요. 이 스킨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려면은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또 좀 만지고 그러니까 손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정상이 이번에 아까 4번 또는 5번 이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자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영상은 장군봉으로 보여지죠, 최 반장. 네, 지금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인데요. 저 위치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저렇게 대화를 나눴고, 뭐 그 자리에서 수행원들과 함께 뭐 기념사진도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농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모시고 온 남측 대표단들도 대통령을 모시고 사진을 찍으시죠. 그러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라고 누구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위원장이죠. 네. 자기가 찍겠다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당연히 이제 수행원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웃음을 자아냈다고 하고요. 최 반장 잠깐만요. 지금 뭐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 들어볼까요? 백두산에 그 순간 또 좋은 소리 얘기를- 많습니다. 뭐 령리 살다가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예, 하늘의 소녀가 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고, 근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네, 이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 이 백두산이 천지물이 마르지 않듯이 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북남의 관계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사를 좀 썼죠. 아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 하고. 예술 정말 감동 깊이 들었습니다. 백두산을 우리 땅으로 오르고 한참 제가 위원장께 지난 4.27 회담 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참 이 백두산 부음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꼭 다 채우라고 아니 그런 것이 아니요. 주보세요. 당신 차장님. 저는 이미 부었습니다. 다 세워보시겠습니다. 이쪽부터 찍읍시다. 도로 쏟아졌어. 아니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는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서 흙탕물 말고 맑은 물로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네 분께서 네. 입장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큰 지금 박수 동대문 디자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라자에 도착을 했네요. 저 장면을 또 보고 얘기를 이어갈게요.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뤘고 최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 주었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 주고 환송해 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 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5월 1일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 체조와 공연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 연설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 사항이 함께 이행되어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고 또 북미 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관계에 관하여 거둔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의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에서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의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평양에 가기 직전인 지난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 대화와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서 시기를 가까운 시일 내라고 표현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 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직 국민들의 힘으로 또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평양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수건입니다. 그 수건을 이루는 길에 국민의 뜻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만 해도 백두산 천지에 계시던 대통령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저희 앞에 계신 걸 보면 백두산이 얼마나 가까운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자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명받으신 기자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SBS 남승모 기자님. 네, 저 SBS 남승모 기자입니다. 먼저 2박 3일 동안 평양 방문해서 애쓰시고 또 국민들 위해서 일해주신 데
국민의 삶으로서 감사드리고요. 꼭 추진 중이신 평화와 번영, 국민의 삶으로서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자라서 간단한 가벼운 질문 하나랑 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가졌던 점이 하나가 추가 정상회담 끝나시고 나서 그 공동 기자회견 전에 좀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셨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됐나? 왜 저러지? 근데 약간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셨는지 그거 하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질문으로는 이제 곧 미국을 향해 출발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다른 메시지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예를 들면은 핵리스트 신고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으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 또 지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북미 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또 상응 조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 문안에 어느 정도 또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 라는 데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 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습니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충실하게 함으로써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예, JTBC 이성대 기자님. JTBC 이성대 기자입니다. 저 역시 그 2박 3일 평양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신 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북핵 그 비핵화 문제인데 그 선언에 보면 미국이 6.12 북미 정상선언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영변핵 시설 영구 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상응 조치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한 건지 혹시 이 부분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 나가야 할 조치들 또 그 어떤 조치들의 어떤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한 조치 또 상한 조치들의 단계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그렇게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듯합니다.
예,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외신 기자님께 드릴까요? 저희 빨간 자켓을 입고 계신 CNN의 폴라 행콕스, please. Paula Hancock, CNN. Mr. President, the North Koreans said that they would agree to close down 영변 핵시설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시설을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상응조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부분과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동선언문에 보면은 북한은 미국 측에서 상응 조치를 취해줄 때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용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상응적인 조치가 좀 상세적으로 내용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트럼프가 상응적 조치를 북한에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새롭게 그렇게 이제 수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이 있게 이렇게 취해 나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준다면 북한도 더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을 밝힌 것입니다. 질문들이 계속 한 곳으로 모아지네요. 좀 앞쪽에서 좀 뽑아볼까요? 맨 앞줄에 있는 우리 경향신문 손재민 기자님. 잠깐만. 예, 고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들이 합의가 됐는데요. 남북 간에는 이미 종전 선언을 했다고 이제 표현하실 정도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 선언을 우리끼리 했다고 해서 전쟁 공포가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아주 유의미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그 종전선언 논의를 많은 이제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연내에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낙관적 전망을 갖고 돌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종전 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조금 개념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종전 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때 그 해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6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식의 효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유엔사의 어떤 지위를 지금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좀 주한미군을 어떤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화협정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식의 서로 개념을 달리 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의 그 시기에 대해서 엇갈리게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겠다라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사의 지위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를 한 것이고, 그런 종전 선언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동아일보 문병기 기자님. 예, 동아일보 문병기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린다면, 이번 공동선언에서 그 영변 핵시설 동창립 폐기와 같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핵화 합의가 이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는데 어떤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가능하면 연내에 답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종전선언을 추진하실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가급적 이렇게 종전선언은 저는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이제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의 그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이제는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라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게 줄 수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북한에 대한 또 상대적인 상응 조치들이 취해진다 그러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어떤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YTN 신호 기자님. 대통령님 2박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번 평양 공동선언의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 수준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현재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 수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평가하시는지 그거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2000년, 2007년 이때도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공동선언 합의를 이루셨는데 사실 그때 합의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평양 공동선언의 소중한 합의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노력을 해가실 계획이신지 질문드립니다.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또 영구히 폐기한다면 그 영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 활동을 이제는 또 중단해 들어가겠다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나아간다면 영변뿐만 아니라 여타의 핵시설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되어야 하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준으로 가야 완전한 핵 폐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진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거기에 맞추어서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그런 식의 상응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져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까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앞으로 더 이제 진척을 내는 것은 결국은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6.15 선언이나 14선언은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 정부들이 6.15 선언이나 14 이런 정상선언을 마땅히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마 말씀하시고자 한 취지는 그 뜻이라기보다 과거의 9.19 공동성명 또는 1.3 합의 같은
육자 회담을 통한 그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느냐, 아마 이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 육자 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 비핵화 합의는 말하자면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그런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핵 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또 다음 단계의 동시이행을 또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간의 양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미 양정상이 국제사회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 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때로는 논의가 교착되기도 하고 지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제2차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죠.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된 국면들을 크게 타개해 나간다면 이번에 그 비핵화 합의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견해를 조금만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조금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 협상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조금 크게는 양정상 간에 조금 이렇게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춰서 실무 협상이 진전되도록 그렇게 비핵화의 시한을 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상방 간에 서로 교환해야 될 조치들을 크게 서로 합의한다든지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대통령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회자 있는 오른쪽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앞줄에 있는 기자분들과 인사를 악수를 하시고 그리고 퇴장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메인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와서 지금 이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표 내용을 다 들어봤지만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짚어봐야 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자단하고 악수를 하고 이제 퇴장하는 그런 모습이고 저 장면이 끝나면은 이제 바로 청와대로 가겠죠. 문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바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휴식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또 북미 대화 준비도 해야 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중요한 그 핵심 내용별로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장군봉을 보다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장군봉으로 다시 가서 그 두 정상의 대화 내용부터 다시 얘기를 이어갈게요. 자, 먼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DDP에서 대국민 보고를 했는데, 자, 비핵화 역시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예상보다 이제 그 예정보다 30분 더 이제 회담을 했잖아요. 2시간 동안 회담을 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 논의에 할애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 문제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했고 동창리라든지 영변 핵시설 얘기가 이번에 이제 선언문에 들어 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에 대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CVID 또는 이제 FFVD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폐기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는 아마 CVID에 준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CVID라는 게 이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그런 폐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FFVD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그런 CVID를 얘기한 것 같고요.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갑자기 취소됐는데 재방북,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희망한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 저희도 이제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2차 회담을 마치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잖아요. 관련된 질문도 있었죠. 예,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뭐 특별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기자가 추가적인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이번 합의문에 담지 않았던 뭐 내용 또 혹여 추가로 합의된 내용이 있느냐 그걸 좀 알려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자, 역시 이제 뭐 비핵화와 관련된 뭐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하기 시작했는데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또 상응 조치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라는 전제를 다시 한번 하면서 자, 하지만 그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측에 소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의 얘기를 듣고 싶어 했고 북한은 또 우리를 통해서 미국에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게 확실히 뭔가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 네,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표현도 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보통 외교 문제를 다룰 때 통미봉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이제 우리를 패싱해서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는 경향이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북한이 이제 태도를 바꿔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요청하고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동창리 발사대 또 엔진 시험장의 폐기 부분은 들어가 있지만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은 이제 북한이 더 앞으로의 더 발전된 그런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잖아요. 그 상응 조치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관련해서 상응 조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런 조치들, 또 단계와 이런 순서, 또 미국에서 취할 상응 조치는 북미 간에 협의될 내용이라서 이번 공동선언에 담지는 않았다. 다만 이 구두로 정상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싱가포르 선언에서 이 북미 간의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또 유해를 송환하는 것, 또 반대로 미국은 이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것, 그러면서 이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이 어떤 상응 조치다, 이런 의미를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가 서로 균형 있게 취해져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취하면 미국도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안전 보장을 하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하면 북한도 더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날 이제 공동 선언문 관련해서 둘째 날이죠. 이제 합의문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사실상의 종전선언 개념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종전선언에 관한 일종의 개념 정리라고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남북미가 함께하는 종전선언의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자체로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인 선언이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걸 위한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선언인 것이고 실제로 전쟁을 끝내는 것은 평화협상을 통한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자 협상의 출발점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또 개념이 있다. 이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이 돼서 마치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의 철수를 압박받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생기는 선언으로 생기는 또 견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된다면 유관국 사이에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영상은 오늘 오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갔던 그 영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끝나면은 아까 이제 두 정상이 그 장군봉이죠. 장군봉에 올라서 대화를 나눴던 이제 그 장면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DDP로 갔으니까 그 장면부터 저희가 다시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에서요. 최 반장.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의미 부여도 또 확실하게 했죠? 네, 뭐 방금 신혜원 반장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개념 정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개념 정의를 설명을 했는데 이 종전선언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실을 군사 분야 합의라고 꼽았는데요. 어제 송영무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을 했었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두 정상 간에도 이행을 하도록 하겠다, 확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또 평양 선언문에 담기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 그리고 상호 간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담겼었는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는 각종 군사 연습을 중단하기로 했고 또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그러니까 각각 5km씩이기 때문에 약 남측과 북측이 약 10km 상당의 그런 완충지대를 또 만들기로 했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 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11개, 각각 11개의 GP를 철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군사 합의가 지켜진다면 남북 간에는 뭐 향후에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합의 자체가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에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정쟁을 종전하는 데서 나아가 뭐 미래의 전쟁까지 원칙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군사 합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종전선언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그 국회 회담 개최라든지 지자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두로 이제 합의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넓은 마음으로 그걸 좀 받아주기를 그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백두산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 저는 아까 그 장군봉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대화 내용 있잖아요. 이설주 여사도 좀 대화를 했고요. 일단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저희가 백두산 얘기를 이어갈게요. 네, 음성을 좀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물이 밑에서 솟지 않고 그냥 비 그냥 흘러내리는 물 이렇게만 돼 있어서 조금 이제 가물 때는 물이 마릅니다. 바닥을 다 드러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인데 천지는 뭐 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이 천지 수심 깊이가 얼마나 되나? 이 325m입니다. 가장 깊은 곳이 백두산에 전설이 많습니다. 뭐 령이 살다가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예, 하늘의 소녀가 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고, 근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네, 이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 이 백두산이 천지물이 마르지 않듯이 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동남의 관계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사를 좀 썼죠. 아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 하고. 연설 정말 감동 깊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오늘 오전에 이제 백두산 장군봉이 이제 백두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죠. 그 거기에 올라서 이제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들었는데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금 전에 발언을 제가 이제 메모를 해봤더니 그 이런 내용입니다.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모습을 담가서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천지물에 다 담가서 앞으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바로 화답을 했죠. 받아 적은 사람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제가 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좀 썼다.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 하고 이렇게 또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대화의 화제가 연설 내용으로 또 넘어갔는데 이설주 여사가 연설을 정말 또 감동 깊게 들었다라면서 또 인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문 대통령이 역시나 이 백두산 사랑을 언급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천지물에 또 손을 담가서 손을 저렇게 씻는 모습도 보이는데 영영 백두산을 북쪽을 통해서는 못 올 줄 알았는데 네. 소원을 이뤘다 이런 이야기도 이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가 이제 장군봉에서 이루어졌던 대화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 그러면 천지 한번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당연히 제안을 가야죠. 예.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온 건데.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첫 걸음이 시작됐으니 천지가 나무라지만 않는다면 손이라도 내가 담궈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본 게 예. 이제 손을 담그는 그렇죠. 그런 그 장면이었죠. 장면이 이어진 거죠. 지금 이설주 여사 모습이 잠깐 좀 비쳤고요. 네, 지금 이제 수행단하고도 좀 얘기를 나누는 김의겸 대변인이 뭘 받아 적고 있네요. 저는 아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주영훈 경호처장이 그 페트병을 들고 오니까 네. 문 대통령이 물을 이렇게 손으로 담았잖아요. 그러네요. 김정숙 여사가 흙탕물 말고 맑은 물을 담아라. 가져가야 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상당히 또 인상이 깊더라고요. 일단 김정숙 여사가 한라산의 물을 담아가서 백두산 천지에 이제 일종의 합사라고 해야 될까요? 뿌렸는데 이번에 백두산을 가지고 온 천지에서 가지고 온 물을 과연 서울에 와서 어떻게 보관을 할지 이걸 또 어디에다가 쓸지 좀 향후에 청와대 출입을 하는 신반장이 좀 취재를 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지금 아까 게 얘기했던 그 장면이군요. 예. 경호처장. 예. 김정숙 여사가 그 물을 담으려고 할 때 이 옷이 그 물에 닿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이설주 여사가 잡아준 그러니까 거예요. 이 옷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양 정상의 내외 부인들이 좀 친숙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가 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네요. 흙탕물 말고 맑은 이제 물을 시작입니다. 담아라. 그 장면이. 아니네요. 예. 물 거의 발이 다 젖을 정도의 깊이로 들어갔네요. 네, 근데 정말 천지에 저렇게 발과 손을 담그는 일이 정말 드문 근데 일이잖아요. 물이 너무 맑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예. 물도 맑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옆에 있던 보장성원에게 이 천지의 깊이가 얼마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한 거는 보장성원이 아니라 이설주 여사였다고 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미리 좀 준비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설주 거 여사가 325m라고 곧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번 회담 당시 보면 이곳저곳에서 이설주 여사가 흔히 말하는 씬스틸러처럼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천지의 깊이를 설명을 하면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백두산에 전설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와서 또 하나의 전설이 생겨났다. 네, 강경화 장관도 뒤에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아주 분위기가 좋네요. 네. 아까 잠깐 보니까 하이힐을 신고 지금 네. 산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거리가요. 직접 걷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케이블카까지 걸어가는 길은 있지만 일반적인 등산하고는 다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답방으로 한라산을 가게 된다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송영무 장관의 아이디어처럼 그 한라산 정상에 정말 헬기 패드라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듯 보입니다. 이설주 여사가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백두산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라는 말이 있다 라면서 또 나중에 또 한라산에 가고 싶다는 또 의사를 내비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오늘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두신령이 내리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어왔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보기 드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성건 평통위원장인가요? 이제 뒷모습만 보여서 맞죠? 네. 이 백두대간에서 지금 서백시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신통이도 천지 백록 땅 양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두대간이 곳곳에 이제 훼손된 곳들이 있는데 그 백두대간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도 또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아까 이제 그 최 반장이 얘기했던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했다는 그 부분. 아, 정말 찍어주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찍어줬겠죠. 이 백두산 아, 그래요? 주인이 오셨다고 그런다. 농담이었겠죠. 네. 아, 근데 아까 그 오늘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북한 주민들도 백두산에 그렇게 뭐 관광지로서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두산에 있는 나무나 뭐 물건 같은 돌 같은 거를 함부로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 오잖아. 바람도 안 오는데. 공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 내려온 사람 있나? 내려와서 이거 없지. 여기 걸어 내려다 올라가면 뭐 2시간, 4시간. 저 계기카를 열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렇게 좀 인원이 좀 제한적으로 와야 이게 잘 보존이 됩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말입니다. 겨울이 오면 백설이 들키면 진짜 백두산, 백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눈이 올해 올라오기 힘들어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니까 내리다 볼 거야. 지금 얘기한 게 중국 사람들은 여기를 내려오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천지에 내려오는 걸 부러워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군동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케이블카 5대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방금 문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케이블카를 더 늘리면 안 되겠다. 좀 이렇게 환경을 보존을 또 해야겠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또 들렸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두 정상이 장군봉에서 손을 맞잡은 장면까지 봤지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장면도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런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가고 또 천지에 내려와서 물을 담고 저렇게 양 정상이 담소를 나누는 장면. 저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조금 전에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를 하는 장면도 저희가 봤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아까 저희가 이제 삼지연 초대소에서 이제 오찬을 하면서 두 정상이 이제 따로 이제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봤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또 둘만의 대화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장, 그러니까 딱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내나 미국 뭐 일각에서 이번에 합의문을 보고 좀 알맹이가 빠졌다. 비핵화에 관해서 좀 너무 내용이 부실한 거 아니냐. 국내 정치권에서 또 일부에서 그런 의견도 그런 있었죠. 지적이 있었는데 아까 뭐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눌 얘기가 따로 있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거 보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나서 좀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저희가 이제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오늘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조속한 개최, 또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방북을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이제 별도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입장도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백두산 영상을 조금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반응,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트윗을 통해서 자정 넘어서 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제 트윗을 보냈는데. 오늘 또 폼페이오 장관의 새로운 입장도 나왔으니까요. 그 얘기도 좀 이어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기대된다,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트윗을 한 데 이어서 기자들을 만나서 또 따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큰 진전이 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을 곧 만날 것이라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 이 부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We had very good news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They met and we had some great responses. I got a tremendous letter from Kim Jong-un. As you know, it was delivered 3 days ago. We're making tremendous progres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Prior to becoming president, it looked like we were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 And now we have a lot of progress. We've gotten our prisoners back.
We're getting our remains back. They continue to come in. A lot of tremendous things, but very importantly, no missile testing, no nuclear testing. Now they want to go and put a bid in for the Olympics. No, we have a lot of very good things going. 자, 이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요, 내가 취임하기 전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불가피한 전쟁을 벌이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아주 평온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 들으셨지만 김정은으로부터 엄청난 서한을 받았다. 3일 전에 배달이 됐다고 했죠. 자, 이를 두고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던 그런 별도의 메시지가 미국에 보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일단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고요. 확인됐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전달하겠다고 했고 또 사전에 전달됐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공동선언에 담긴 동창리 핵실험장 폐기, 뭐 사찰, 또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언급됐는지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3일 전 편지가 사실은 지난 10일 백악관이 공개한 2차 북미 정상회담 요청 친서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폼페이오 장관도 성명을 내놨는데요. 우리는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 뭐 이런 중요한 약속들의 기반을 두고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즉각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한 그 상응한 조치에 대한 뭐 후속 협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비핵화 협상 시한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인 2021년 1월까지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못을 박은 점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아침 카운터파트인 북한 이용호 외무상을 다음 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미 이 이용호 외무상이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따로 고위급 회담을 갖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저도 아까 간단히는 정리를 했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그 비핵화 논의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2021년 1월 이제 시한으로 이제 정확하게 못을 박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조속한 시간 내에 이제 비핵화 논의를 끝내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북미 후속 협상이 진행되게 되면 뭐 빠른 속도로 뭐 좀 협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최 반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용호 외무상을 다음 주에 뉴욕에서 만난다고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성명을 냈는데 원래 파트너가 김영철 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유일한 배석자가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었고 지금 뭐 천지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할 때 바로 뒤에서 또 뒤따라 나오는 게 계속해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이렇게 카운터파트로서 협상을 해왔는데 오늘 나온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을 보면 미국이 대북 협상 전략에 다소 변화를 꾀하는 모양새입니다. 협상을 좀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폼페이오 장관 본인은 이용호 외무상과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을 하고 이와 함께 새로 임명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 북측의 카운터파트 간 비핵화 협상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빨리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에서 진행됐던 비핵화 협상의 레벨을 좀 한 단계 낮춰서 뭐 실무와 성과 중심으로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또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 폼페이오 장관 3차 방북 당시에 좀 북한에 좀 실망을 했었고 4차 방북이 무산된 이후에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좀 다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뭐 비건 대표에게 실무 역할을 뭐 맡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요, 그 홈그라운드죠, 미국 뉴욕에서 그 외교 라인 간의 협상을 하고 또 비핵화 실무 협상은 지금 이제 비건 특별 대표를 오스트리아 빈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신반장. 네. 그러면은 뉴욕과 빈에서 투트랙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대국민 보고 내용에서 저희가 봤지만 북한도 이제 빨리 조속하게 지금 이제 북미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트랙 외교 협상을 펴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고 반장? 사실 뭐 뉴욕이야 그동안 협상을 계속 진행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익숙한 곳인데 이 빈,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북미 협상 사례가 없었던 곳입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는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고요. 또 과거 북핵 육자회담도 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려왔습니다. 다만 이 오스트리아 빈에는 북한과 미국 대사관이 모두 위치해 있고 또 이 서유럽에 가깝긴 하지만 사실상 이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핵 검증 담당해왔던 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이 빈에 있는 것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9월 이 평양 공동 선언에 담긴 지금 이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가수 알리 씨네요. 누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나 했더니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악수를 하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도 차렷 자세로 보다가 마지막에 박수를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따라 부르고요. 모습이... 이설주 여사가 옆에 있다가 그 따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잠깐 잡혔고요. 퍼스트 레이디가 둘 다 성악을 또 전공을 했으니까 또 따라 부르는 모습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원래 이제 가수 알리 씨하고요, 지코 다 이제 같이 갔는데 공연은 에일리도 공연은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추가로 전해지는 소식이 더 없어서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따로 문화 공연 같은 걸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 저렇게 막판에 가수 알리 씨가 또 곡을 선보이네요. 네, 노래를 참 잘하네요. 이설주 여사가 알리 씨를 보고 지난번에도 왔었죠, 봤죠? 라고 하니까 뭐 알리 씨가 뭐 제 머리가 너무 노랗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었죠. 무슨 외국인이 저기 있나 싶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누군지 자세히 봤더니 그러면 이번에 수행단들이 다 같이 갔군요. 아까 경제인들도 뭐 같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자료가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경제인 수행단 또 함께 올라가서 저렇게 지금 나오나요? 네, 경제인들도 그 장군봉에 올라가서 이제 기념 촬영을 찍기도 했는데요. 네, 일렬로 저렇게 넣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이고 옆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천지에 내려가기 전에 V자 모양으로 지금 활짝 웃고 있습니다. 네. 정동영 민평당 조합이 상당히 좀 묘한 조합이긴 한데요. 네, 묘한 조합인데 뭐 다들 일단 천지를 봐서 볼 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네. 박지원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뭐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북한에 몇 번 왔었으니까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뭐 시도지사, 최문순 지사, 이해찬 대표 얼굴도 보이고. 경제인들이 한 비행기를 타고 또 갔잖아요.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이 백두산에 갔기 때문에 같이 저렇게 단체로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조금 전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가 누가 뭐라 그랬나요? 갑자기 또 벗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사진 한 장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경제인단들끼리 모여서 또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저렇게 모두 다 엄지척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또 기념 사진을 남겼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원래는 저런 점퍼를 입지 않은 상태였는데 천지 저쪽 백두산 기온이 상당히 낮은가 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측에서 이제 급하게 이 점퍼를 공수해서 또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천지에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천지로 내려가는 건지는 뭐 정확치 않지만 맞은편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있겠죠? 예. 그럼 케이블카 안에는 별도의 뭐 경호나 수행 인력 없이 양국 정상 내외만 탔던 걸로. 누가 탈 수 없는 공간. 네. 가운데 쓰기에도 꽉 차보는 자리가요. 네, 일단 이제 북한 기자들이 또 우리 기자들이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케이블카 안에서도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겠습니다. 다시 열기를 워낙 간절하게 대성공단은 우리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듣기로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영상으로만 봐서는 이제 내외끼리 그렇게 앉은 장면을 볼 수 있네요. 그렇게 앉으면 한쪽이 너무 기울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아니요, 뭐 그건 최선을 다하셔서 개성공단서부터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까지 이렇게. 네, 그래서 또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또 다 됐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많이 급한 법이니까 그래도 또 우리가 견뎌야 되는 세월이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같은 그 기업인들에게 희망 가지고 잘 이렇게 버티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취재진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자세하게 답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아닌 거 아니에요? 같고요. 개성공단 그 회장단 뭐 이런 그 관계자분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개성공단 뭐 이런 재개 문제에 대해서? 대한 뭐 이런 약간의 뭐 부탁 뭐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을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조금 뭐 성급하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백두산 등정 관련한 여러 가지 영상,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정말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네요. 그 양쪽 내외가 저렇게까지 잦은 스킨십을 하면 정말 친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정상 간에 말하는 거예요? 내외끼리? 뭐 이게 내외끼리 말이에요.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좀 빨갛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유가 있어요? 대국민 보고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도 저는 좀 다소 좀 빨갛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 천지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빛이 엄청나게 셌는데 선크림을 바르지 못해서 조금 저렇게 붉게 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고반장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커트를 했기 때문에 고반장 얘기만 짧게 듣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오늘 송이버섯을 또 선물로 보냈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고반장이 일단 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 미국이 뉴욕과 빈 투 트랙으로 나눠서 협상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아까 저 대답을 좀 하다가 잠깐 중단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서유럽 쪽에 가까운 데다가 또 지리적으로나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중립적인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양쪽 다 부담이 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이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핵 검증 및 사찰을 염두하고 이 IAEA가 위치한 이 빈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도요 평양 공동선언 원문인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 아래 폐기라는 표현을 자신의 성명에서는 미국과 IAEA의 사찰단이라는 표현을 추가해서 더욱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고반장 너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 송이버섯 그 선물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 반장이 간단히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백두산으로 출발하기 전인 오늘 새벽 5시 반쯤에 북측으로부터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송이버섯 2톤이 선물로 왔고요. 청와대는 이 송이버섯을 미상봉 이산 가족 4,000명에게 전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두산 얘기하느라고요.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화수목 사흘 동안 저희가 이제 정상회담 특집으로 보내드렸는데 이제 정치부회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바로 뒤에 뉴스룸이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정규 시간에 저희 스타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